아예 요식을 아예 외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광합성을 잠깐 복습하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재료죠. 이산화탄소가 재료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가 뭐냐면 물이 재료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제 화학식으로 한번 써봤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물이라고 써줄게요. 자, 둘이 반응을 하는데, 둘이 합쳐지려면 빛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빛에너지가 여기 투입이 돼요. 빛에너지가 투입이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되게 알죠? 그거 되게 좀 싸가지 없는 식물이 뭐라 그런다? 너 뭐 만들어? 알았어, 내가 할게요. 포도당, 그죠? 알죠? 포도당 만들죠?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도 화학식 써줄게요. C6H 열둘에 O6. 산소가 남아돌아서 산소를 버리게 됩니다.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산소라고 하죠. 이건 참고로만 알고 있어요. 앞에 포도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개수를 6을 써주면 딱 개수가 맞게 돼요.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식물의 입장에서 만든 포도당을 갖다가 뭐 한다? 써먹을 거 아니야? 포도당을 이제 분해해서 막 에너지를 뽑아낼 거 아니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에너지 가지고 자기 식물이 자라거나 열매를 키우거나 뿌리를 더 늘리거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활동, 식물이 살아가는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걸 부셔야 돼. 포도당을 다시 부셔서 반대 과정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얘를 부셔서 반대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오늘 배우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이 호흡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반대 과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아까는 빛에너지가 투입되었다면 지금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생활에 이용하는 현상이 바로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즉 광합성 과정의 반대 과정이 무엇이다? 호흡이다.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럼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물이 필요했잖아. 근데 호흡할 때 뭐가 필요하다?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엽록체라고 하는 식물에만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거 동식물 공통이야.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도 엽록체도 다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 안에서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잠깐 그림으로 보면 광합성이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재료로 해서 호흡을 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 한 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광합성할 때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고요. 호흡할 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호흡은 언제 일어나느냐를 한번 생각해봐. 외우는 거 아니야.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죠. 근데 호흡은 언제 일어날까? 에너지는 언제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돼. 에너지는 언제 필요하죠? 항상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심장 뛰고 식물은 심장이 없나요? 식물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항상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 에너지는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좀 달라요.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니?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라고 했다면, 호흡은 언제 일어나니? 그러면 항상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밤과 낮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물은 이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하는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럼 잠깐 비교하고 봅시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면서 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에 비교하는 페이지를 먼저 보고 올게요. 봐봐.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하는 건데 장소를 비교할게요. 체크. 얘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얘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안 써져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안 써져 있다는 건 이것까진 몰라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체크할 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요. 죽어있는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 호흡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무 껍질 막 두두둑 뜯어지는 거 있잖아. 나무 껍질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죽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호흡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언제 일어나냐? 얘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요. 낮에만 일어나요. 하지만 저는요, 호흡은요, 항상 일어나야 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언제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기체가 들락날락하냐? 광합성 할 때는 어떤 기체가 들어가야 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잖아. 광합성은 오른쪽 과정이니까. 하지만 호흡은 뭐가 들어간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그치? 반대니까. 우리도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도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세포마다마다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그때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양분과 에너지, 양분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키냐.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죠. 다른 말로 에너지를 포도당 안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게 광합성이라면 호흡은 그 저장됐던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서로 반대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다 했다. 동그라미 쳐볼까? 호흡이 뭔지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것까지 먼저 좀 다 했네요. 자, 실험을 잠깐만 보고 올게요. 실험. 진짜로 이런 기체가 출입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인데 왼쪽 플라스크랑 오른쪽 플라스크, 페트병이라고 써있네요. 페트병 가와 나에 한쪽에는 시금치를 넣고요. 한쪽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었죠. 준비한 게 석회수입니다. 석회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는 원래 투명하거든요. 투명한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져. 나중에 화학 시간에 이제 탄산칼슘이 생성된다 배울 텐데 지금은 약간 암기사항이에요.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져서 뭘 검출할 때 쓰는 지시약이다?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넣고 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쓰는 녀석이 석회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뿌옇게 흐려지면 내가 지금 넣고 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네 확인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할 게 어디냐면은 밀봉하여 어두운 곳, 여기 여러분들 보이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다가 둘을 설치를 해요. 이 실험을 어두운 곳에서 한다는 건 광합성 실험하는 게 아니죠. 무슨 실험을 하겠다는 거야? 호흡을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흡 안 하겠죠. 얘는 근데 시금치가 들어있으니까 호흡을 할 거 아니야? 호흡하면 어떤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퐁퐁퐁퐁 나와서 이게 퐁퐁퐁퐁 이걸 물 들어갈 거 아니야?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진짜네. 어두운 곳에 뒀더니 시금치라는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실험 하나가 있네요. 이 실험인데 이건 뭐냐면
자, 촛불을 켜놔요. 촛불을 켜놓고 한쪽에는 이제 화분도 갖다 놓은 다음에 자, 유리 종이라 할게요. 유리 종을 퐁 씌워놓는 거야. 문제입니다. 낮에 실험하고 밤에 실험하는 거죠. 첫 번째 실험. 빛을 쪼여준 경우에는 여기를 나라고 했을 때 빛을 막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둘 중에 누가 먼저 꺼질까요? 촛불이. 정답은 갑니다. 왜냐면 빛을 비춰주고 있으면 이 자식이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광합성 한다는 건 얘가 뭘 내뿜어준다? 산소를 내뿜어주니까, 그죠? 내뿜어주니까 얘가 연소할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더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제한된 산소를 다 쓰면 꺼져버릴 거 아니야? 근데 제한된 산소를 다 쓰더라도 얘가 또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가가 먼저 꺼지고 나가 좀 더 오랫동안 버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상황.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다가 두 녀석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곳 설치하면 일단 요 산소를 다 쓰면 꺼지겠죠. 얘는 요 산소를 다 쓰기 전에 꺼져요. 왜냐면 얘가 산소를 어느 정도 썼는데 남았잖아. 얘도 산소를 쓰잖아. 호흡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소를 얘도 먹고 얘도 먹으니까 금방 산소가 소모돼 버려요. 얘보다 더 빨리 소모가 돼 버리니까 더 빨리 꺼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누가 더 오랫동안 불이 타냐 그러면 이번엔 가가 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랫동안 불이 타는 거야. 빛이 없으면 얘가 호흡하기 때문에 산소를 얘가 써버린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얘가 산소를 써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식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오랫동안 얘를 타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뭐한 경우에는 빛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를 해요. 오케이. 자, 이제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을 먼저 볼까, 낮에? 자, 낮에는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낮에도 식물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죠? 낮에도 살아있으니까 낮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 호흡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봐봐. 화살표 중에 산소가 거꾸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밑에 그림 보여요? 낮에는 호흡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하지만 무슨 양이 훨씬 많다? 광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 호흡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호흡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하지만 이게 윗과정이 광합성 과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제 밤으로 가볼까? 밤에는 어떤가요?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요 과정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밤이 오히려 쉬워요. 그죠? 광합성 못하니까. 하지만 낮에도 호흡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있어요. 재밌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막 해가 뜰 때. 그때는 광합성을 아까 한낮에는 광합성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해가 뜰 때는 광합성을 조금 할 거 아니야. 광합성을 조금 하는 양과 호흡을 조금 하는 양, 호흡을 하는 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순간적으로 똑같아지는 시기가 바로 아침과 저녁입니다. 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때. 지금 강아지 키우나요? 그다지 빛이 강하지 않을 때. 알겠죠? 강하지 않을 때. 집중력 잃어버렸을까봐 잠깐 얘기한 거예요. 고양이 키우나요? 고양이 어디야? 네.
아무튼 쌤은 고향이 부평이에요. TMI죠?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완벽하게 머리가 아파? 같아지는 빛의 세기가 있다. 언제? 아침과 저녁. 빛이 좀 약할 때. 자, 이때를 보상점이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기체가 전혀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 이산화탄소가 나오나? 아니야. 산소가 나오나? 아니야. 전혀 아무 기체가 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이렇게 되는 빛의 세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거 일단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구나. 됐습니다. 다 했어요. 자, 이제 4번하고 5번 바로 할 텐데 괜찮죠? 그다음에 4번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다 알아. 낮에는 광합성 하느라고 엄청 바쁘죠? 엄청 바빠가지고 포도당을 막 만들면 이걸 무슨 형태로 저장한다 그랬어? 녹말의 형태로 막 저장을 해. 하얀색에. 쌤이 되게 잔인하게 그래서 잎을 찢었었죠. 잎을 막 쭉 찢으면 뭐가 나왔어? 하얀색 막 피 같은 게 나왔잖아. 녹말이었죠. 피가 아니라. 달지 않아. 녹말은 달지 않고 그냥 약간 맹맛이랄까? 맛이 없어. 녹말은 맛이 없어. 우리 전분가루 이런 맛이거든. 전분가루 같은 그런 맛이 없어. 이게 잘라져가지고 좀 작게 잘라져야 포도당 또는 엿당, 설당 같은 게 돼가지고 좀 단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처음 먹었을 때는 맛이 없잖아. 근데 막 계속 씹어봐. 계속 씹으면 이게 엿당이라는 것까지 바뀌어요. 아밀레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단맛으로 바뀌어. 오늘 한번 해봐. 집에서 밥 먹고 반찬도 먹어야지. 엄마 됐어. 실험 중이야. 한 100번, 200번 정도 씹어요. 그럼 단맛이 나기 시작해. 진짜네? 확인하고 이제 반찬 먹으면 됩니다. 진짜요? 그럼 엿당이라는 것까지 바뀌어요. 엿당. 엿당을 가지고 이제 엿을 만드는 거야. 사실. 씹다 뱉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엿당까지 만든 다음 갖다가 이제 엿을 만드는 거야. 어쨌거나 자, 얘기할게요. 낮에는 광합성을 만들고요. 이것을 녹말로 저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당은 물에 되게 잘 녹는 물질인데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장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물질입니다. 언제 이동시킨다? 바쁘지 않은 밤에 이동시킨다고 했죠? 밤에 다시 그 녹말을 툭툭툭 잘라 몇 개씩 붙인 거로 자른다 해서 기억나? 두 개씩 붙인 형태로 자른다 했죠? 그거를 여기 써져 있나? 여기 있다. 설탕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채관을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쭉쭉쭉쭉 내려보내는 장면을 상상해서 밤에 하는구나. 밤에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각 부분으로 이동한 영양분들은 어디다 사용한다? 당연히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할 거고요. 식물체를 키우는데, 즉 생장시키는데 이용을 할 거고요. 혹시 남은 건 어떻게 한다? 어딘가에 저장하겠죠. 자, 이 남은 걸 저장하는 형태를 시험 문제에서 겁나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감자, 고구마, 양파 등등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자,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건데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게 감자와 고구마야. 감자와 고구마를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큰 맛이 없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이 감자와 고구마는 설탕 형태로 자기 감자 속으로 들어오겠죠. 이걸 다시 녹말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다 저장을 하는 거야. 고구마도 마찬가지. 근데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것들도 있어. 자, 설탕을 받으면 또 부셔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그걸 저장을 해. 그래서 먹자마자 달아. 그게 바로 포도야. 포도 안에는 포도당이 있당. 쌤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되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 포도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게 포도야. 알겠죠? 포도당이 들어있어. 먹자마자 단맛이 나는 이유가 이거당. 알겠죠? 그리고 양파도 잘 안 믿기겠지만 되게 쓴맛이 많이 느껴지겠지만 양파를 좋아하는 어른들 되게 많아요. 양파 찍어서 그냥 먹잖아. 왜 중국집 가면 양파 없나 먹어요? 검은 색깔 춘장에 찍어서. 맞아. 춘장 달거든요.
양파를 왜 이렇게 우적우적 먹냐? 양파도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씹으면 그 안에서 이제 포도당이 나와. 그 쓴맛이 좀 사라지면 이게 나옵니다. 양파를 갖다 볶으면은 쓴맛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양파를 볶으면 바로 단맛이 나요. 양파가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이야. 설탕의 형태로 저장된 게 사탕수수야.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설탕을 만들 때 사탕수수를 잘라다가 설탕을 얻잖아. 화학적인 어떤 걸 할 필요 없이 바로 설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설탕을 받아다가 다른 거랑 막 합쳐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 단백질은 이건 그냥 참고만 해요. 질소를 추가해야 되거든. 질소를 추가해서 단백질의 형태로 만들어서 몸에다가 저장하는 녀석들이 콩입니다. 또 지방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또 저장하는 것들이 땅콩이나 깨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콩을 키우는 나무야. 콩이 있는 나무야. 그래서 막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만들고 밤에 설탕 형태로 쭉 콩한테 내려보내면 콩 속에는 무슨 형태로 저장이 된다? 단백질 형태로 그 영양분이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설탕을 내려보내면 땅콩이나 깨는 그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콩과 땅콩, 깨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야, 땅콩은 양분을 무슨 형태로 저장하게 물어본다. 땅콩이요?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땅콩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주로 지금 물어본다는 게 다 무슨 형태다. 콩도 씨입니다. 땅콩도 깨도 다 씨예요. 씨 안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할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들은 뭐 씨는 아니죠. 열매들이죠. 열매들. 자, 다 했고요. 마지막 환상박피만 보여줄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좀 갖고 올까? 이건 좀 애매하네. 제가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쌤이. 그림을 그려줄 텐데. 식물의 이 가운데 줄기를 뻥 자르면은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서 물관과 체관이 분포한 여기 속이라고 하고요. 속이라고 하고 속을 중심으로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야. 형성층을 기준으로 요딴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바깥쪽이 바로 뭐가 배치되는 곳이냐면 체관이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은 뭐냐면 물관입니다. 물관. 여기 있는 물관과 여기 체관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두 줄로 있는 게 아니라 탕 자르면 그 안에 곳곳에 박혀져 있다고 말하는 거야. 곳곳에 박혀 있어. 이거 옛날에 초딩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요.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탕 자르면 이렇게 형성층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박혀 있습니다.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관과 체관의 다발, 관다발이라고 표현하고요. 관다발이 이렇게 박혀 있고 관다발이 안쪽이 물관, 바깥쪽이 체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고 근데 바깥쪽에 체관이 있다는 걸 너 어떻게 알았니? 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니?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 마지막 실험 환상박피 실험입니다. 환상박피 실험.
환상박피된 불쌍한 식물을 좀 보고 올게요. 진짜 불쌍해. 환상박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불쌍한 식물 보이나요? 식물을 줄기를 뜯어내는데 환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리 모양이야. 고리 환자, 모양 상자. 고리 모양으로 뭐 한다? 박피, 피부를 벗겨내는 뜻입니다. 고리 모양으로 피부를 벗겨내는 시술을 한 거야. 환상박피. 보이죠? 동그란 모양으로 밖에를 벗겨냈죠. 어디까지 벗겨낸 거냐면 얘가 여기까지, 여기. 체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낸 거야. 체관이 있는 부분을 쫙 도려낸 거야. 뭐만 남겨놓고? 물관과 속만 남겨놓고.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식물이 죽진 않아. 물까지 못 왔다 갔다 하면 죽겠죠. 근데 물은 왔다 갔다 하니까 식물이 살아남아. 근데 여기 체관이 지금 막혀. 없어져 버렸잖아. 여기 체관이 없으니까 자 위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겁나 만든 설탕을 밤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냅니다. 근데 내려갈 수 있어 없어? 못 내려가죠. 막혀서. 그죠? 그 위에 여기 위쪽은 갈 수 있는데 아래는 못 가니까 열매의 크기 보여요? 위에는 지금 영양분이 갈 수 있지만 아래쪽 열매한테는 영양분이 못 가니까 열매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래쪽 열매가 왜 작습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체관이 없어졌죠. 체관을 통해 영양분이 내려가야 하는데 체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체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죽나요? 그러면 물관은 살아있죠. 그래서 체관이 바깥쪽에 있고 물관이 안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 환상박피 실험이야.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겁나 부풀고 여기는 빼빼 말랐죠.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이유가 뭐다? 여기도 영양분이 여기 쌓일 거 아니야. 영양분이 쌓이니까 여기만 자라나는 거야. 밑에는 못 자랍니다. 위에만 자라고 아래는 못 자라. 약간 여기 뭐 이렇게 뭐랄까 부풀죠. 부푸는 일이 발생하죠. 자, 이거 자 체관의 위치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하면 돼요. 다 했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